오늘의 영상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제인 배정호 변호사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말씀드릴 건 월소득 산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말씀드렸을 때 개인 회생하고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제도를 거쳐서 여러분의 채무를 조정할 것인지, 이런 가장 큰 기준이 된다는 게 이제 월소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월소득이 개인 회생 절차에서 이제 인정되고 있는 최저 생계비를 넘으면 여러분이 개인 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 그게 안 된다, 여러분 월소득이 개인 회생에서 인정하고 있는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이제 개인 회생 신청은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최저 생계비가 얼마이냐라는 건 2021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1인 가구가 109만 6,699원, 그러니까 1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인 가구가 185만 2,847원 이고요. 3인 가구가 239만 370원, 4인 가구가 292만 5,774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러면은 1인 가구, 2인 가구의 기준은 뭔가? 몇 인 가구인가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혼자 살면은 당연히 1인 가구겠죠. 그러면 요거는 다툼이 없어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그건 당연히 이제 아이가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배우자 제외하고 미성년 자녀를 내가 키운다고 한다면은 2인 가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늘 물어보시는 게 그거예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느냐? 이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이게 이제 최근에 회생실무지침이 변경돼가지고 더 중요해졌습니다. 종전에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이 안 됐어요. 아무리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부부가 미성년자 한 명을 양육하는 경우에는 통상 2인 가구 이렇게, 그래서 2인 가구인 경우에 부부가 미성년 아이를 키우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185만 2,847원을 넘는 소득이 있으셔야지 개인회생이 가능한 거고요. 만약에 이 소득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개인회생 신청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개인 파산밖에 못 한다, 신청밖에 못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최근에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배우자도 그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실무지침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작년 가을에 지금 실무지침이 변경돼가지고 아직 실무지침이 지금 확립된 것은 아닌데, 장기간 전업주부로 자녀를 양육한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분은 이제 소득이 있으시고 한 분은 장기간 소득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미성년자 한 명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면 3인 가구가 되겠죠. 그래서 최저 생계비는 3인 가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39만 370원으로 기준으로 해서 개인 신청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만약 여러분이 400만 원을 번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외벌이고 아내는 전업주부고 남편만 이제 400만 원 정도 소득이 있고, 미성년자 아이 한 명을 키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이걸 2인 가구라고 한다면은 월소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185만 2,847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400만 원 번다고 한다면은 210만 원 가까이를 법원에 내셔야 되는 거예요. 210만 원 정도를.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오랫동안 배우자 한 명이 실제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3인 가구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3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239만 원 조금 넘어요. 그러면 이제 160만 원 정도만 법원에 내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뭐 이게 가지고 계신 재산은 논외로 하고 소득만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포함된다면 여러분 월 변제금이 몇십만 원 정도 적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 뭐냐, 노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우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다, 뭐 70세, 80세 되셨는데 소득이 없으시고 재산도 없으신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부양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과연 그분들을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런 경우는 뭐 이제 실무상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노부모의 소득 또 재산 이런 걸 다 조사해요. 그리고 이제 뭐 부모님이 계시면은 그 형제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부모님의 생활비를 이제 드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재산과 소득이 어떤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개인 회생 신청하는 내가 우리 부모님을 오로지 다 부양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월소득이 본인 가구 최저 생계비를 넘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만약에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파산 면책 신청하실 수밖에 없다. 어느 제도를 이용할지 기준이 되는 게 월소득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가지, 부부인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장기간 소득 활동이 없는 배우자인 경우에, 그리고 하나는 노부모, 과연 이게 부양가족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 이 두 가지가 문제되는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디테일한 거고 법원에서는 어쨌든 여러 가지 심사를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에 기계적으로 어쨌든 미성년자의 자만 부양가족으로 포함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 배우자가 오랫동안 소득활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나 아니면은 노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자료들이 제출이 되고 또 충분히 주장이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충분히 이제 신청 대리인 변호사님이나 법무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고 충분한 자료가 제출된 경우에는 여러분이 어쨌든 좋은 결과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법률 전문가와 여러분이 심도 있게 어쨌든 좀 상담을 거치신 이후에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개인회생과 파산 과연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제도인지 어떤 의미인지, 그 의미와 또 신청 자격, 또 신청 자격 중에 가장 중요한 소득, 또 최저 생계비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 여러분이 영상 내용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